임상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임상시험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싶은데 과연 이 임상시험은 성공하게 될까? 임상시험 퀄리티를 높이면서 어떻게 신뢰성 있는 임상시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 임상시험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그런데 이걸 누가 어디서도 많이 알려주지도 않고 찾아보기도 어렵고 많이 막막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이러한 임상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시험을 개별적으로는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들이 모이게 되면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임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전략 구현, 기술 전문성을 제공하고 15년 이상의 국제적 경험을 갖춘 목표 지향적인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근거를 통한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며 높은 품질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점인 연구 디자인, 비용, 그리고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발사태 대응 전략에 대해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연구 설계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 설계는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재현성을 보장하고 결과의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 개발 시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특징입니다. 천연물인지, 케미칼인지, 아니면 스몰 몰레큘인지, 매크로 몰레큘인지, 구두 복용인지, 대사는 어디에서 되는지 등에 대한 약물의 정보, 그리고 약물의 특징을 의료사는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여 방법,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 집단의 선택과 목표 피험자 수 산출입니다. 대상 집단은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나 상태를 가진 환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풀은 어떤지, 발병률과 발생률에 대한 숫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페이션트 풀은 연구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측정 지표와 주요 결과 변수의 정의입니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clinicaltrial.gov를 통해서 이미 수행된 결과가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엔드포인트를 주요 평가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평가 변수가 규제 당국에서 공고하는 평가 변수에 해당되는지, 평가 지침에는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 디자인의 선택입니다. 연구 디자인에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사례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연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구 기간과 추적 관찰입니다. 앞서 근거를 통해 산출한 페이션트 풀을 기반으로 목표하는 등록 내수를 등록 완료할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고 또한 추적 관찰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및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관되고 표준화된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 분석 방법은 셉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며 필요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콜 연구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기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최적화 전략을 통해 연구 설계를 개선하고 임상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제약회사, 즉 스폰서나 연구기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죠. 그 방법으로 일단 첫 번째, 효율적인 연구 설계는 효과적인 비용 산출의 기본이 됩니다. 시놉시스를 통해 연구 견적을 받게 되고 시놉시스가 없을 경우 브로드한 비용 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수를 최적화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연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절감 전략. 두 번째, 아웃소싱과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업무나 활동을 아웃소싱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용을 분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O의 임상시험 관리를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임상시험에서도 디지털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죠. 가시적인 연구기간 단축은 연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단축에 따라 참여 인원에 대한 비용, 프로젝트 관리 비용, 사이트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용 현금이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임상시험 기간이 긴 만큼 해당 현금 보유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 연구기금 활용 또는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서 요구되는 연구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놉시스를 통해 산출된 견적서에 대한 검토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절차인 만큼 효과적인 견적 산출과 견적 리뷰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한 접근을 해볼게요.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과 연구과제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기간 단축을 통해 의뢰사는 이후 계획을 보다 빠르게 수립할 수가 있고 비용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단계나 반복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임상시험에서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임상시험 디자인을 최적화하거나 병용요법 등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빠른 대상자 모집과 등록. 빠른 대상자 모집과 등록은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전략을 활용해서 대상자 모집을 가속화하고 등록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대상자 모집 등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쿼리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데이터 클리닝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첨단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이 임상시험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임상시험 운영을 간소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상자 자가보고 데이터 수집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발사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된다면 비용, 기간, 데이터 등의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예상 가능한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전략 역시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발 사태 대응 계획을 위해 임상시험 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적인 위험이 식발 가능하게 되고 그 심각성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측치 못한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스폰서에서는 임상 컨설팅을 받고 스폰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상 운용은 CRO에서 요즘은 주로 위탁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전략 및 운용으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목표 지향적인 전문 관리자의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